단체 급식 대상별 유형 중 영유아 시설 급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요, 맞벌이 부부와 핵가족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요, 한참 성장 및 이제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소화 능력과 기호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조리법, 이런 것들을 유념하여야 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서는 영양사 1인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육시설 하나당 꼭 영양사 1명은 아니고요. 5개의 시설에 공동 영양사 1명까지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은요, 영양사 의무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설 중 보육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고요. 법인 보육시설,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그리고 부모 협동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급식을 관리하는 그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정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하에 아이들의 식단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죠. 유치원 급식과 어린이집 급식이 관리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유치원 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은 영유아 단체 급식관리 운영 지침으로 식품의약안전청의 지도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급식 영양 관리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급식에서는요, 오전 간식을 한 100kca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은요, 하루 3끼가 아니라 간식 2번까지 포함해서 급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도착하는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오전 간식을 먹도록 되어 있고요. 점심 식사 후 방과 전에 오후 간식을 먹고 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점심 식단은요, 나이에 따라 섭취 열량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치원 급식은 보통 만 5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부류의 영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한 끼에 280kcal, 그리고 3에서 5세 아이들은 400kcal,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서 섭취하는 열량은 오전 간식 100 정도, 점심 식단으로 400 정도,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 100 정도, 그렇게 해서 600kcal 정도를 보육시설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단체 영양 관리 권장사항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단에서는 하루 필요 열량의 25에서 35% 정도니까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죠. 안 되는 부분은 간식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정한 간식의 양은 하루 섭취 에너지의 15에서 25% 정도가 적당하고요. 아이들의 급간식비 관리 기준은 1일 1,500원 이상을 지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0원은 다른 비용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식재료 비만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 5가 건강과 영양으로 급식에 관한 영역인데요. 하위 영역으로는 가와 다가 급식과 관련된 항목이죠.
그래서 조리실의 공간 및 설비에 위생적인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영유아를 위한 간식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가, 이런 영역을 평가 인증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만 3에서 5세 급식의 적정량 예시입니다. 밥은 찰보리밥을 넣었네요. 100% 찰보리밥은 아니고요. 혼식으로 보리를 조금 섞는 거죠. 네, 분량이 129g입니다. 보통 성인에 대한 1인 1회 분량은 210g으로 보고 있는데 섭취 열량이 낮기 때문에 129g을 제공했습니다. 국은 쑥 된장국, 봄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쇠고기, 채소 볶음, 감자, 계란, 샐러드, 깍두기, 이렇게 식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양적으로도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 많을 수 있게 아주 식사 내용이 골고루 잘 어우러져 있네요, 보면. 다음은 영유아 시설 급식의 식단표입니다. 다른 날은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전 간식이 되어 있네요. 참치 피망죽이고요. 점심으로는 김치볶음밥, 그리고 콩나물 계란국, 어묵조림, 김치, 그리고 후식으로는 요구르트가 같이 곁들여졌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떡과 차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 차는 보리차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5월 4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전 간식으로 대부분의 원에서는 오전 간식을 식사를 안 하고 오는 어린이가 있을까봐 죽 종류를 많이 주는 편인데, 이 원에서는 견과류와 우유를 같이 주었습니다. 점심 메뉴로는 잡곡밥, 그리고 호박채 맑은 국, 그리고 돈가스와 소스, 그리고 떡볶이, 야채 샐러드와 드레싱, 그리고 김치와 과일, 오후 간식으로는 찐 고구마와 보리차, 이렇게 제공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도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기호적으로 꺼리지 않는 그런 식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급식 대상별 유형 중 기타 급식에서 군대 급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급식의 의는요, 군인에게 적절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체력 및 사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전투력을 최대 발휘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군부대에서는요, 급식 업무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기준을 설정해서 체력이나 이런 사항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일일 영양 섭취 기준은 1954년에는 3,800kcal였다가 2005년에는 3,300kcal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은 570g 정도고요. 단백질이 123g으로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2배에 다다르다를 볼 수가 있겠죠. 2018년 급식비는 하루에 1인당 7,855원으로 민간 대비 80에서 85%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군대 급식은 시설비나 인건비가 들지 않으므로 민간 수준보다 급식비 퍼센트가 조금 낮더라도 급식의 질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군대에도 위탁 급식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1996년 서울공항의 급식을 LG유통, 그러니까 지금은 아워홈이죠. 아워홈이 맡으면서 군대에서도 위탁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정시설 급식도
단체 급식에 들어가겠죠. 교도소, 구치소와 소년원, 그리고 외국인 보호시설 등 51개의 시설이 교정시설 급식에 포함이 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수용자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용자의 식사는 취사장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루 1인당 650g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영양사가 배치되었고요. 교정시설의 급식비는 하루에 4,320원, 한 끼당은 1,440원 정도입니다. 앞서 본 군대 급식보다 급식비가 매우 낮음을 볼 수가 있겠죠. 반찬의 숫자는 한 식당 2찬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혼식을 해서 우리가 콩밥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100% 쌀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9번 특별 급식이 있고요. 그럴 때 특별 급식비 1,000원이 따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날 단가는 2,440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교정시설 급식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네. 1963년은 정말로 밥을 혼식해서 잡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쌀, 콩, 잡곡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2014년만 되어도 이제 보리가 없습니다. 100% 쌀로 되어 있고요. 맨 밑에 사진은 진짜 그 교정시설에서 배식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플라스틱 판으로 된 그런 배식판을 쓰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신문 기사에 났던 사진인데 실질적인 교도소 배식은 이 급식판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을 경우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바꿨고요. 쓰고 있는 수저도 모두 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급식 대상별 유형 중 선수촌 및 운동선수 급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의 건강 유지와 우수한 운동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식사가 중요하겠죠. 종목의 다양성과 훈련기냐 비훈련기냐 그리고 경기 전후와 같은 상황과 선수 연령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과학적,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식사를 공급해야 됩니다. 스포츠 급식 시설에도 엘리트 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태능선수촌이나 상무체육부대, 그리고 한국체육대학, 파주 축구트레이닝센터 등은 굉장히 급식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공 에너지량은 3,700에서 6,000kcal가 되니까 보통 성인 남자가 2,100kcal인 것에 비하면 적어도 1.5배에서 3배 가량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단가는 7,000에서 18,000원까지고요. 하루 4끼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 끼당 메뉴 구성은 15개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뷔페식으로 구성을 하게 해서 15개까지도 낼 수 있고요. 늘 15개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칼로리 샐러드나 체중 감량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따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스포츠 급식 시설은 전문 영양사 고용률이 낮고요. 또 대부분은 기호 또는 맛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과학적인 관리를 해주는 그런 영양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 급식 대상에 따른 급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과제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병원, 산업체,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급식시설의 운영 방법 및 현황, 그러니까 식수 인원이나
급식 인력, 운영 방침 등을 조사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면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학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같은 지역사회에 있으면 이 병원의 급식시설에는 어떻게 영양사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더라, 이런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영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는 이렇게 급식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를 기초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PDF 파일에 어떤 문서가 나올 겁니다. 학교 급식 기본 계획이라는 문서인데요. 이게 양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제대로 읽어보시면 학교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침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학교 급식의 방침을 읽고 한번 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은요. 자, 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시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제목을 보니까 3,800원짜리 명품 급식 끝판왕이라고 되어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의 급식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떻게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이렇게 급식이 좋아질 수 있었나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뒤에 여기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3-2의 연구 과제도요. 벌써 제목이 다 나와버렸네요. 네, 본격 사내식당 탐방이라고 아모레 퍼시픽의 사내식당이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는가 그런 거에 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구내 식당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방송도 얼마 전에 보니까 구내식당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예능 프로도 많고 하겠지만 단체 급식이라는 이런 걸 직접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학습평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의 공통 목적이 아닌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죠. 기호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다. 기호에 맞추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단체 급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럼 단체 급식의 공통 목적은 첫 번째, 피급식자의 영양 확보로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 도덕성, 사회성 함량과 인간관계를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학교 급식에서 이제 목적으로 나왔지만 학교 급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나 여러 시설에서도 식사를 통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한다라는 게 3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을 통해서 피급식자의 가정,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급식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공통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산업체 급식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산업체 급식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무 관리의 능률과 편리성이 높아졌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영양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건강 유지와 증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급식의 목적은 대량 구입과
조리에 따른 경제성은 아니겠죠. 근데 산업체 급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경제성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학교 급식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요, 아동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한다.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개선을 지도한다. 그리고 편식 교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다면 정부의 식량 방침에 기여한다. 이렇게 목적을 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의 기호를 다양화시키는 것은 학교 급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 급식에서도 학생들의 기호를 존중하는,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병원 급식에 있어서 환자 식단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의사의 식사 처방전입니다. 식단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치료식 위주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치료식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고 하면 이 환자가 몇 킬로칼로리를 하루에 공급받을 수 있나, 그리고 그 열량에서 몇 퍼센트를 탄수화물로 공급할 것인가, 그 탄수화물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단순당으로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처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영양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 처방에 맞는 식사를 구성하게 되겠죠. 영양사가 당신은 1900kcal입니다. 당신은 단백질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 드셔도 되겠네요. 라고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처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기초로 하여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환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급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학교 급식의 확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전부 다 급식에 있었던 변화들인데, 이 변화 중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학교 급식의 확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급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죠. 여기까지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체 급식은 급식 대상에 따라 학교 급식, 산업체 급식, 병원 급식,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군대 급식 등의 시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급식 대상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가지지만 공통의 목적은 피급식자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입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니 궁금한 것들도 마구 생기시죠? 이메일이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는 단체 급식의 메뉴 작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